이분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고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들여서 섭외한 분입니다. 네. 금요일 일부 시간에는 유튜브 스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시게 되는 분은, 언어의 능력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끝없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이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에 혹시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방문하고 오시면 이분과의 인터뷰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는 영어와 한글이 섞여져 있어요. 리나씨입니다. 네, 리나 C는 RINA,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C입니다. 리나 C, 그 다음에 한글로 리나 C.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미 채널명 알려드렸죠. 네, 네. 바로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리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공들여 모신 분이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스케줄을 한 4번인가 변경을 할 예, 수밖에 예. 없었죠. 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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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개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스타라는 그런 코너 때문에 예. 자리하시게 되면은 채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그 채널 질문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리 박리나님의 네. 백그라운드 그라운드네. 네, 좀 이렇게 대놓고 여쭤봐도 괜찮아요? 아예 얼마든지요. 예. 네. 끝없는 도전이다라고 저희가 모시기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합니까? 아, 정말 일단 잘한다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음이 네이티브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1년 한 달? 1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영어도 채널 앞에서 특별히 카메라 앞에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영어로 방송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또 찾다 보니까 일본어도 나오더라고요. 아, 일본어.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어가 영어보다 훨씬 편해요. 네. 아. 듣기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아. 더 편해 하시는 것처럼 아, 정말요?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는 게 특별한 나는 탤런트가 있어서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경우도 많이 했어요. 어떤? 틀리고, 그러니까, 예, 문법 틀리고, 네. 발음도 이상해서 놀림받고, 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5년 넘게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매장에서 직접 고객분들을 응대하는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고객분들한테 클레임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 일본말도 못하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아프고 조금 속상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저를 더 노력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처라든가 그런 상황이면 네. 포기하거나 아, 네. 입을 다물게 되죠. 난 안 되나 봐 하고 또 오히려 더 위축되는데. 그때 제가 계속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게 박민혜라는 나라는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 언어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어만 고치면은 난 이 비난을 안 받겠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 저를 인격 모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어머. 자존감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분리가 안 돼 갖고. 맞아요. 네. 네. 그 옷차림만 뭐라 그래도 우리는 바로 그냥 우울해지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 이틀에 한 번꼴 울고 그랬죠. 저희가 대단하시다. 뒷조사를 해본 바로는. 아 뒷조사 네. 하셨나요? 예. 이게 젠더 이슈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 예. 전공이 원래는 그 공대 맞습니다. 예, 쪽이었죠. 공대생이었습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그쪽으로 메이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뭐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과를 선택했던 거는 순전히 수능 점수에 맞춘 거였고요. 아, 예. 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완전히 남성 위주의 그렇죠. 사회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즐거웠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기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소소한 감정 네.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신경을 덜 써도 되었기 때문에 네, 네. 남자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즐거웠었는데요. 오히려 근데, 편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취업하고 제 취업을 또 건설 회사로 취업을 했거든요. 더욱더 남성 중심의 네, 네. 사회죠. 음. 그때부터 이제 불편하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이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그 참 좀처럼 들어가기 힘든. 네. 그리고는 좋은 회사에까지 취직을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다니시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겪었어요. 오. 상사분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저한테 실수를 하셨어요. 아, 근데 뭐 아. 그러니까 성추행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예, 어떤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네네, 어떤 네.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인사팀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네, 네. 참 대기업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고 네. 건설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 중에서도 가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뜻대로 이제 아.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 거기서 조금 대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였구나라는 어. 조금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네,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 네. 좀 특별한 경험을 네.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네. 다음 직장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거에 비교하면은 이거 이 정도나 먹었다니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셨다는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네.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언어를 한 1년 정도 일본어를 공부하신 거로 얘기를 일본 들었는데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일본 문학을. 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또래 친구들하고 취향이 조금 달라서 네. 7, 80년대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오. 비틀즈라든지 롤링스톤즈라든지. 네, 네. 그래서 근데 일본 문학에 그런 7, 80년대 락 음악을 소개하는 문학 소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 보고 싶어서 네. 일본 문학과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오,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공대생이 갑자기 문학 맞아요. 소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이과의 끝에서 문과의 끝으로 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학과 친구들하고 비교가 많이 돼서 네. 성적도 안 좋고 교수님한테 많이 인정도 못 받고 해서 결국은 졸업은 못했고요. 네. 석사 학위를 따진 못했고 네. 아주 아주 운이 좋게도 그 중간에 유니클로에 일본에 설명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일본 의류 회사에 합격이 되어서 네. 이제 학업은 중간에 중단하고 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죠. 자, 이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예.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회사한테 뭐 한 두세 번인가 이렇게 오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결국 못 갔습니다. 못 간 가장 큰 이유가 네. 내가 아직 영어가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럴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런 주저함 때문에 못 갔거든요. 언어의 장벽.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이게 참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처음에 저희를 채용했을 적에 이게 외국인 전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들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네. 그 일본어 몰라도 돼 라면서 회사에서 이제 채용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못해도 되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어. 처음에 막상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그래도 그저 마음고생하고 울고 막 그랬죠. 예. 대단한 스트레스였었을 텐데 그때. 네. 도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향 감사합니다. 전환이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확 되는 정도로 매번의 선택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큰데 그 각이 굉장히 큰데 흡수하시는 게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는데 빠르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20대 어려서. 지금 제가 두 분 앞에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대단한 자존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지 않으면 네. 그런 도전이 쉽지가 않을 텐데 미국은 어떤 생각에서 건너오시게 됐어요? 미국은 내순전이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네. 남편이 미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같이 이민 오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일본 생활하고 미국 생활을 한 1년 조금 넘게 해보셨는데 네. 처음에 그 미국 생활하는 것도 적응하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적응 다 못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어딜 가도 조금 긴장되고 네. 저는 전 이거 이해하면 너무 웃으실 텐데 네. 신호등 신호 기다릴 때마다 긴장이 깐딱깐딱거리면서 치다가 나와서요? 하얀색 사람이 생기면 이제 건너는 거지? 이렇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네. 그 길에 그 페인트 칠해진 그 있죠. 실선, 뭐 정선 네. 그 표시도 우리나라랑 조금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때마다 그래 이게 보행자고 이게 차도지라고 항상 생각 한번 하고 건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긴장을 한다는 본인은 적응이 안 됐다는 분이 어떻게 영어는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영어로 된 영상을 올릴 정말 정도로. 잘하나요? 아니 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스크립트를 다 써서 네.
미리 혼자 문법 체크도 해보고 스펠링 체크도 해보고 있는 그대로 달달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100% 제 영어 실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쓴 스크립트긴 하지만. 네. 예. 아니 그렇지만 발음도 이제 뭐 미국 건너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다는 네. 분께서 뭐 여기 한 20년 30년 산 사람의 본토 발음이 나오니까 정말인가요? 네, 깜짝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 영어 공부할 때 물론 원래 연애하면 언어가 빨리 는다고 하잖아요. 그,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드라마를 보면서 꽂히는 캐릭터 하나 있으면은 그 캐릭터 연기를 따라했어요. 표정도 따라하고 막 손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훈련이 많이 됐지 않나 싶어요. 네. 이야. 이 리나씨라는 네. 제목은 영어로도 썼고 한국말로도 아, 썼는데 네네네.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리나 씨, 그러니까 제 이름이 분명히 리나인데요. 박리나인데요. 씨는 뭐 혹독조사의 씨이고, 네. 근데 동시에 저희 남편 이름이 크리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의 씨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또 심오한 뜻이. 네. 그래서 채널을 보면 네. 영어 공부하는 내가 이제 연습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일본어도 내가 연습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런 안내와 함께 영상을 올리는데 네.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많이 다듬어진 영상과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분야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아서 네. 이왕이면 잘할 수 있는 거를 올릴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까지 내가 연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올리게 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영어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일정 수준이 다다르면 그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요 정도 하니까 생활에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 하는 수준에서 계속 안주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너무 넘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본어 공부해보고 영어 공부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뭐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했던 기억. 내가 이 단어 썼는데 틀려서 창피해서 얼굴이 붉혔던 기억이 있으면 네, 그건 네. 절대 다시는 안 틀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는 부끄럽고 창피해야겠다. 그래야 이게 늘겠다 싶어서 저를 그냥 퍼블릭에 내놓고 저 지적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야, 어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용기인데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부끄럽기 위해서 내 영상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과정을 올린다. 보통의 접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진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말 몸으로 실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한테 혹독한 것 같은데요. 나도 지금 모질고, 그 생각했어. 아니면 옆에서 보기에는 제 4차원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뭐 지금도 예. 변함이 없는데 저도요. 본인한테 상당히 엄격한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절대 저 자신하고 타협 안 하고 변명 용서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자신을 다그치기만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을 겪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우울증을 겪었던 경험까지 이겨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다 괜찮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오픈을 하고. 예,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영상 올렸어요. 네, 한 두 네. 번인가 올라온 네. 거 봤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 들으면 진짜 막 너무 짠한 거예요. 그때 언니 마음, 언니 마음. 같이 울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 여기서 혼자 힘드신 거 그리고 또 진짜 우울감을 느끼시는 그 마음이 저렇게 밝은 분들도 이면에는 좀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세계가 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나 씨는 어디를 가셔도 잘 적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나 씨한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일단 지금 이제 겨우 1년 지난 지금까지는 남편의 나라라는 느낌이 네, 가장 지금은 뭐 커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신랑한테 속아서 온 거고. 속아서. 선택해서 오셨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고요. 사실 네.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놀고 싶으면 놀아도 돼요, 사실. 네, 네. 근데 이래가지고는 제 세상이 요만큼밖에 그냥 그렇지. 넓어지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 자리를 한 발자국 넓히기 위해서 이제 뭐 일자리도 구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친구도 생길 테고 네. 하면 이제 남편 나라가 아니라 제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유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얘기를 여쭤볼 네네네. 텐데 네. 미국에 들어오신 지 며칠 만에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리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로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입국하고 그 다음 주? 7일 정도 됐을 네, 때 첫 번째 영상이 올라온 걸 우리가 볼 수 7일 있는데 네.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그 전에도 하셨어요? 아니면 미국 와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 전에는 계정만 만들어 놓고 네. 아무것도 업로드 안 한 상태였었어요. 네. 근데 첫 영상은 이걸 올려야겠다라는 구상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국하자마자 뭐 당연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조금씩 이제 편집도 연습하고 해서 네. 올리게 됐죠. 오. 와,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시네. 그렇게 편집 연습을, 그러니까 편집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찍는 것도 본인이 직접 찍고. 그거 다 배우셨어요? 아 근데 이게 뭐 배웠다고 말하기도 뭐 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편집밖에 안 해요. 컷 편집하고 자막 넣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도 시간 그래서- 많이 걸려요. 맞아, 처음엔 진짜 시간 네.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네 혼자 했습니다. 네. 다 독학으로. 네. 와. 이 보면은 네. 참 어떤 거 도전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질 않은 분이네. 네. 네. 자주 나오는 배경 중에 마릴린 monroe 그림 있는 배경이 있던데 어디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대형 포스터예요. 네. 대형 포스터인데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대형 포스터라서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 네. 네. 그거만 뒤에다 세워놓고 어. 이제 찍는 거죠. 네. 아. 어디 카페 같이 참 예뻐서. 아, 네. 근데 자주 가시네. 써먹기가 좋아요. 저희 집이에요, 집. 아, 네. 집이군요. 신랑도 등장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신랑이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오는 거. 즐겨요? 네. 나오는데 그런데 네. 남편이 이제 의류회사에서 스타일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오는 이상은 욕심이 자기가 나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깐깐하게 굴어요, 가끔. 제 편집에 막 불만을 갖기도 하고. 편집에 관여를 해요? 해요, 예. 그거 은근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그러니까, 촬영하는 중간에 컷 그러시면서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뭐 자막 컬러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뭐 배경음악은 이런 느낌으로 아. 해라라던가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고맙죠, 뭐. 예. 그 신랑 얼굴이 본인보다 작게 나올 때는 기분이 어때요? 작게 나오 뭐 실제로 작으니까요. 예, 실제로 얼굴이 작으니까. 요만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거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원래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두상이 큰 거는 뭐 평균적으로 아니 리나님도 네. 작은 얼굴이에요. 굉장히 작은 그런데 얼굴이에요. 신랑의 얼굴이 네. 유난히 작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래서 보면.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큰 머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뭐 네.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지 뭐라고 처음에 저도 신경 썼죠 당연히. 근데 중간부터는 그냥 나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구나. 국제 커플이어서 네. 느끼게 되는 점들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 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이제 사실 처음에는 국제 커플이라서 뭐 언어의 장벽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찍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국제 커플의 다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제가 미국인하고 사귀어보고 연애하고 결혼을 해보면서 네. 언어의 장벽은 되게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네. 서로 우리 둘만의 언어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단점이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진짜 구상도 하고 뭐 스크립트 썼다가 네. 접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모든 영상에 네. 이렇게 업로딩을 할 때 본인이 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요?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다 써서 있는 그대로 읽고요. 네. 일본어로 말하는 영상 찍을 때는 키워드만 메모해두고 그거를 그 메모해둔 메모지를 보면서 이제 문장을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애들립으로? 수다 떨듯이 하고 나중에 이제 전달력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컷 편집으로 좀 이렇게 다듬죠. 네, 댓글에 한글, 영어, 일본어가 등장하는 진짜 채널이에요. 저 인터내셔널이야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언어 능력에 대해서 칭송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괜히 겸손 떠네 이런 게 아니고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언어가 안 쓰면 조금 우리도 한국말이 매번 그러니까요. 안 쓰는 말은 잘 안 네,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뭐 일본을 떠나신 지 또 꽤 되셔가지고 맞아요. 일본어 실력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네, 지금. 문득문득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새 언어 다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 편한 대로 새 언어를 섞어서 쓸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정말
죽두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것만큼만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 그 하향 평준화란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다. 그렇죠. 네, 우리도 매일 미국에 30년 살면서 한국말도 점점 하향화되고 네. 언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언어당도 조금씩 섞었을 때 있잖아요. 많이 네, 많이 네, 섞어요. 맞아요. 네. 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단어 섞어 쓰는 거 보고 뭐 저렇게 티를 내면서 저러나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생각이 안 네. 나니까 그 말을 맞아요. 바꿔서 쓰시는 맞아요. 거였는데 저렇게 외국에서 오신 티를 내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조금 어색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책을 음독을 해요. 아, 소리 내서. 속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구나. 아니, 소리를 실제로 내서 읽어요. 읽어요. 어. 지금도요. 요즘에도 와우. 그렇게 해요. 왜냐면 발음도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고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네,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네. 뭐 공부하는 거 뭐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들 뭐 이렇게 새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으신 것 같던데. 이 얘기하면은 정말 누가 재수 없다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가 저는 판단할게. 우리가 네. 판단할게. 전 잡생각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 뭔가 암기를 해요. 특이하시다. 뭔가를 특이하시다. 암기를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져서 와. 우울함을 몰아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우리과다. 우리과라고 하시면 어. 어떤 김영준 씨 과인가 봐요. 아, 저는 그렇습니까? 그과가 아닌데. 오. 저 화날 때 시를 외워요. 아 정말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인입니다.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가 돼요? 그렇게 딴 생각이 안 들게끔 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까지 뭐 몇 분 걸리지만 물론 네. 조금씩 이렇게. 예. 아. 요즘에는 뭘 공부하고 계세요? 요즘에요. 어제는 제가 사실 어제 면접을 하나 봤어요. 네. 근데 면접을 하나 봤는데 영어 면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어 면접도 이거 유튜브 영상의 이런 연장이다라고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네. 그 예상 질문 답변을 써서 음. 이건 스크립트를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오. 그래서 아직 연락은 없고. 예, 어제 봤으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그 보면은 이 여러 번 이제 누구를 봤을 때 면접하는 것도 한번 올리신 적이 있고. 아,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 번 취업이 거의 됐었어요. 거의 네. 됐었는데 제가 갑자기 감기 독감 증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받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네네. 그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취업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도 일단 무직인 상태죠. 괜찮아요. 뭐 앞으로 되겠죠. 네. 앞으로 더 벌 거니까. 그럼요. 네. 그 몸이 아파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영상을 갖다가 업로딩 못하는 상황 동안에 네. 지금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 한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구독자분들도 그렇기도 하고 제 지인들이 네. 제 친구나 가족들 다 한국 혹은 일본에 있으니까 네, 영상 보고 안부 확인할 텐데. 예, 그러는데 한 달 이상 말씀하신 대로 안 올라오니까 괜찮은 거냐고. 요즘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던데. 이게 워낙 또 네. 흉흉하니까. 네, 그걸 걱정 많이 해주시죠. 네. 그렇구나.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유튜브 채널은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네, 네.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제 포커스 하실 건가요? 일단 당장 앞으로는 네. 저의 취업 도전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인으로서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와서 취업을 하면은 또 그 다음부터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만들어지면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로드맵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돼요라고 하는 어떤 그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영어나 그 일본어 연습하는 과정도 그 부끄러운 과정도 계속 부끄러운 올릴 과정 거예요. 계속 할 올릴 거고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뭐 지금은 영어 회화 훈련하는 영상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 10개도 안 되는구나. 몇 개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더 아카이브가 쌓이면 네. 첫 번째 1화로 찍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늘었나. 되게 남들이 어느 네.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을 잘 안 돌아보려 그래요. 네. 그게 부끄러워요, 본인한테는 사실 꺼내기 싫은. 나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원래 잘했어. 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잘났어지 병아리 시절을 돌아보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다들 알아주세요라는 것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늘었으니까 여러분도 늘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도 될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하시다. 되게 왜 이렇게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구독자가 많이 나오는 뭐 20만, 30만 정도 찍는 분들의 네. 공통점이 한 70% 이상이 언어를 가리키는 분들이에요. 네, 영어를 네, 가리키는 분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구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몇만 정도면 여기는 맥시멈이다라는 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세계 각국 한국에서 나와야 이제 그 20만, 30만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가장 훌륭한 툴이 언어인데. 그렇죠. 네. 네. 그 한번 그렇게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그러면은 그 툴을 최대한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생각도 사실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를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내가 혼자 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거랑 네. 이 단어가 여기에 왜 오는지 설명할 줄 아는 거랑은 아예 다른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능력 밖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구독자의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커지면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못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숫자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통 말씀 주셨는데 네네. 댓글은 어떻게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속상한 댓글도 있나요? 왜요? 속상한 댓글 있겠지. 악플 되게 많아요. 어. 되게 많은데 네. 주로 무슨 악플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 미국인이랑 결혼했냐. 네. 그런 아니 걸 그런 걸 질문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예. 저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써요. 네. 그거를 써서 댓글에 남긴다고요. 아유 그럼요. 예. 어머. 야, 거기에 뭐 성희롱도 섞이고 조금씩 섞이고 욕설 섞이고 해서 아무리 익명이래지만은 그거는 너무 오바다. 너무 그러니까 선을 아이디가 너무 있잖아요, 너무 넘었다. 거기. 그 왜 어머. 우리 예전 부모님 시대에 전쟁 시에 그 미국 그런 걸 비유하시면서 그 용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써요. 팔려갔다고. 나쁘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블락하지 그러세요? 그런 사람. 그냥 일정하다 삭제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기분도 안 나쁜 게 왜냐면 이 화살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화살 쏘고 싶은 거지. 저라는 박민아한테 화살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 건. 네, 그냥 유튜브가 신기하죠. 네. 유튜브가 왜 그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쓰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게 허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맞아요. 댓글을 쓰기 위한 맞아요. 그런 계정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디는 있지만 그 아이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용 계정을 만들어서 익명 뒤에 숨어서 그렇게 막 쏴대는 거는 그쵸. 그거는 언페어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주 상식 바뀌죠. 그거 말고 다른 악플은 다른 거는 제 외모를 갖고 어머, 진짜. 왜 눈썹을 그렇게 그리냐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면 되잖아 그 채널. 화장을 그렇게 하니까 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다. 너무 웃기죠. 근데 말하면서 너무 웃겨. 와. 너무 상식 바뀌네요. 네, 그래서 나 갑자기 화날라 그런다. 저도요. 예. 근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점은 어떤 생각? 저는 네.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전 제 화장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댓글을 지워도 되잖아요. 네. 지우시고 계신 지우죠. 네, 네. 그래서 제 메이크업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아서 더 진하게 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굉장히 자존감 높으시고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거를- 파이팅입니다. 상처 안 돼요. 우리는 사소한 악플도 그게 누군가한테는 참 그 트라우마처럼 남는 상처던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네.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도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악플이 만약에 달리게 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후배 중에 방송국 PD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연예인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PD니까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진부한 말이긴 한데 근데 정말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 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자기가 무시당할 말을 했으면
그러면 그 자기가 당하는 무시를 본인은 감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또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또 뭐라 그러니까. 네. 무시할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 무시하는 게 말이 쉽지 뭐가 어떻게 무시를 해요. 저한테 향하는 인격 모독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되게 객관화해서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멋진 분이세요. 멋진 그러니까 분이세요. 이 사람은 네. 제 채널이 아니라 딴 채널 가서도 이렇게 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리나 씨라는 채널이어서 단 게 아니잖아요. 음.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서 다 쓰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운 나쁘게 걸린 것 뿐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본인이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네. 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까 알림이 뜨면은 가서 당장 달려가서 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앞으로 가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싫으면 거길 안 가면 되는 네. 거고 안 쓰면 되는 네. 거고 그냥 본인 인생에서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꼭 그렇게 흔적을 남기시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 심정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으나 네. 네, 그런데 뭐 소통을 위해서는 그러면 다 걸려 있는 댓글에는 다 반응을 이렇게 해주시는 예, 거예요. 악플이 아닌 이상은 그냥 영상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는 악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일일이 다 답변도 달고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댓글 같은 경우는 전 아직까지도 다시 읽고 그래요. 이야. 되게 속상할 때마다 그거 읽으면 진짜로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달린 댓글인데도 막 아직도 찾아서 다시 읽고 그럴 때도 많아요. 네. 누군가는 상처를 남기지만 누구는 용기를 남기는 맞아요. 예. 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유튜브 창에 리나 C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리나 C는 영문으로 치시면 됩니다. 리나의 리나는 R로 시작하시고요. 리나 C 그리고 한글 리나 C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침마당 구독자분들은 따뜻한 분들이시니까 구독도 좀 맞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서 응원 메시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마당 가족분들은 그런 분 없으실 아. 거예요. 네. 다들 싫으면 안 보지. 네.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그러게요. 네. 그게 경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상식 외적인 댓글을 다신다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가도 오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쉐어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 스스로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네. 한데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도태되는 느낌이 되게 무섭잖아요. 이제 네. 시작하는 건데. 예. 네. 그리고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못하지? 음. 난 왜 이렇게 적응이 더디지? 저 스스로도 많이 그랬는데 조바심 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 그냥 하루에 한 개만 해도 그렇게 네. 쌓이면 많은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하루 내가 커피숍에 가서 영어로 커피를 주문을 했어. 오늘 하나 했다. 내일은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와야지. 거기서 영어로 이제 거스름 돈도 제대로 계산해서 와야지. 그럼 또 하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면 조금씩 생활이 되는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아마 그 1년이 조금 넘으셨다는 게 30년, 40년을 사신 분한테는 뭐 이제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지만 예. 여기에 도착하신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에게는 리나 씨가 또 대단한 선배일 거예요.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주시는 어드바이스보다 그 길을 이제 막 지나간 리나 씨가 주시는 말씀이 그분들한테는 더 현실감이 있겠죠. 네. 이제 저는 그런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20년을 살았지만 리나 씨 같이 1년 1년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그리고 우리 아침마당 가족분들끼리는 네. 1년 뭐 이렇게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가족분들끼리는 뭐 미국 산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텃세 이런 거요? 그거 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그 논리로라면은 무조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성공하고 제일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미국 생활도 연조보다는 그 1년 1년이 어떻게 지나온 세월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우리끼리는 뭐 미국 생활 그 연조 따지면서 텃세 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향 전환을 크게 하시니까 또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될지 영상으로 기대할게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또 어떤 발자국을 남기실지 기대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리나 씨의
백그라운드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 영상도 영상이지만 자 이분이 사는 얘기가 참 궁금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유튜버 분들과 달리 아, 네, 유튜버 영상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그 꿈이 궁금해서 얘기가 그 앞에 좀 네. 길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 한 달 만에 올리시는 영상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담되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 미국 생활에서 원하시는 것들 다 현실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